제가 오늘 고성국 TV를 아침에 출근길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우든 보수든 간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는데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썸네일이 어떻게 돼 있냐? 제목이 미국은 장동혁을 사기 대권 주자로 본다였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썸네일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는 뭐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이게 이제 이런 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참 특이하게 지금 별로 이렇게 이슈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지금 고성국 씨 계열의 이런 극보수 정말 이런 윤석열에 대한 윤어게인을 외치는 쪽은 정말 더 어려워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아무리 구독자는 많아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무리수의 무리수를 더 거듭해서 그렇죠. 이제는 의혹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하다 이제 장동혁을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는데 미국에서 무슨 대권 주자를 뭐 찍어서 내려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알면은 물론 교민들도 투표권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재외 국민들 일부가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대선 주자를 미국에서 발탁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성국 씨가 이제 아이템이 많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 나가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든 장동혁을 쉴드는 쳐줘야 되고 네.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이 차기 대권 주자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 이게 과연 장동혁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썸네일은 이랬으니까 어제는 어땠을까 또 찾아봤더니 어제 썸네일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방미 다대한 성과 다대한다는 말이 상당히 크고 많다는 말인데 그만큼 업적이 있다는 거고 실제 제가 오늘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전체적인 아주 빡빡한 일정과 간담회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수준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대우하고 있는 거다.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종북 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들이 이걸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거다. 장동혁 대표의 방미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라. 이건 차기 대권 주자 수준이다.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성과가 많은데 왜 민생행보도 비공개로 하고 미국 간 것도 알리지도 않고 처음에 빨리 나가버렸잖아요. 일정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대한 성과라는 거를 왜 국민들에게는 스스로 알리지를 그동안 못했는지가 정말 의문이고 저는 뭐 아무리 이렇게 그 고성국 씨가 애를 써도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내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금 공천을 한창 해야 되는 그렇죠. 과정에 당무도 내려놓고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놀러 다니는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당내에도 이제는 뭐 크게 이제는 그 어필이 되지 않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전 장동혁 대표의 다대한 성과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 안 보이면 희한하게 지지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맞아요.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거꾸로 올라가. 네. 희한하게 메시지 내고 돌아다니면 지지율 떨어지고요. 이번에도 갤럽에서 한 2%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면은 지지율이 살짝 올라가서 지금 당에 도움이 필요한 후보들에게 담비 같은 그런 좀 도움을 일부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동혁의 메시지를 보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있어야 보지.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가 이러고 사진 찍은 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그것도 본인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 다른 사람이 메시지가 받아서 있어야 보지.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있어야 보지. 아니 지금 돈가스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고성국을 개그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LWN님이 장동혁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 그 문제는 고성국이 포장한 결과물이 어떤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된 결과만 보게 되면 일단 방미 기간에 JD 펜스 미 부통령도 못 만난 것 같고요. 마크 로비오 국무장관도 만남을 추진한 것 같은데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수 극우 세력에서 많이 기다렸던 게 트럼프의 영적인 존재, 최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백악관의 신앙사무국장 폴라 화이트 목사는 만날 거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못 만났고 함께 동행한 김대식 특보단장이 화이트 목사에 대해서 지금 부활절 휴가로 지역에 있다. 오늘은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 교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 기준으로는 제1당의 야당의 대표이기는 하나 미국 입장에서도 좀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보고 만나지. 그렇죠. 아니 만나가지고 무슨 장동혁 뭐 살려줄 일 있습니까? 알고 미국이 지금 상황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발전에 자기 코가 썩자고 이란 전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렇죠. 내치도 힘들고.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 자기들이 한국 뭐
한국에서 온 뭐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 좀 만나보실랍니까?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겠냐고요.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극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위상이나 영향력을 가지고서 네. 외교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장동현 대표가 지지율이 막 한 45% 50% 나오는 제일 야당의 대표면은 그럼 만나주지. 아니 어느 정도 기꺼이. 만나고 네. 뭘 차기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에서도 쫓겨나기 5분 전인데 뭘 찾아옵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력 정치인들이 뭐 방미를 한다고 치면 야당 대표이건 뭐건 간에 사전에 좀 뭐 이렇게 깜짝 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보던 보수나 극우도 화가 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 네. 이게 딱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갔어. 왜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는 상상의 거예요. 나래를 펴. 누구를 네. 만날 거다, 뭘 할 거다라고 다들 지금 이야기한 게 누구를 만난다, 뭐 누구 뭐 폴라 화이트를 만난다, 어쩐다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문제가 상상의 나라라는 거. 아니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미국을 왜 갔을까? 야 뭔가 뜻이 있을까? 하다가 그렇지. 보니까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군뱅이가 처마에서 떨어져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 군뱅이의 생각은 이해가 안 돼. 그럼요. 네.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가긴 했을 텐데 그 생각을 인간이 인간 수준에서 맞추려고 하는데요. 군뱅이 야, 수준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 아니 그리고 해설이신데. 이게 사실 당에는 우리 국고보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다 세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비 플러스 다 세금인데 이게 왜 장동혁의 미국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출장이라 부르기도 좀 민망한 대 돈이 쓰이는 것도 참 국민들은 화가 나실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가 자기 코가 진짜 석자라 네.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정신 없고. 그럼요. 근데 바빠 죽겠고 트럼프도 어디 장동혁 코를 내밀어? 네, 보니까 자기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뭐 보니까. 끌어줄 네. 힘도 없는데 장동혁이 와가지고 아 트럼프 형 나도 좀 끌어줘. 이 끌어줄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걸 끌면 뭐해? 지금 당 대표 어디가? 유튜브만 찍으면서 당내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 배현진 의원 정도만 돼도 거의 뭐 장동현 대표는 거의 샌드백 수준이에요.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때려도 타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유효기간이 이미 다 됐고 이제 끝나가는 끝물인데 트럼프가 왜 만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본인들의 평가가 너무 재밌었어요. 상가집에 상주가 가버린 셈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보면 이미 상가야 여기는. 결과론이야. 이미 보니까 이미 네. 상가야. 여기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런 거라면 내가 뭔가 당장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도 조치사항을 느낌이라도 찾는 있는데 건데. 네. 근데 이미 상가야. 자기네들이 상주. 봐도 이미 끝났어. 근데 상주가 없는 거야. 상주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인사받을 사람.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에 나서 패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미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자기네들이 지금 상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가 되게 귀에 딱 꽂힌다. 아니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분열해서 망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분열하고 망해서 있다고 분열하고. 봐요. 그러니까 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망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전부터 전환길이 세울 때부터 망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환길이 세웠고 또 전환길이 탈당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그 동안에도 이상한 행동만 하면서 뭐 한동훈 찍어내기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제 와서는 뭐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는 엉뚱한 얘기도 또 막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장동혁이 대표 체제 될 때부터 망조가 네. 단단히 든 거죠, 사실 사실은. 국민의힘이 망조가 안 들었으면 장동혁이 대표 못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 말씀 주신 거고 지금 21도 한라사님이 경향TV 구독자 57만 기원 캠페인 하자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1도 한라사님 역시 밍하이님과 함께 우리 경향TV를 꿋꿋이 지켜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샘또또님도 늘 수준 있는 평론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만 갑시다 하셨는데 일단 57만부터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오늘 보니까 평론이 너무 고급져서 그런지 정말로 경향TV에 성원이 답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듀두님은 부러워요. 이 와중에 미국 여행이라니. 그리고 바람바람님은 당비로 갔겠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밝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민주당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현역 단체장들 관련된 경선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혁 전북도지사 현역 전원이 낙마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히려 물갈이가 뭐 싹 되는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현역들이 많이 좀 고배를 마시고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충남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맞아요. 물론 네. 현직은 아니지만 지사 출신의 양승조 후보가 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 체제가 강화된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네. 박수현 그 후보도 이번에 최종 후보가 됐는데 뭐 정청래 대표 대변인 하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민영배 의원 됐고 해서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현직들이 다 이렇게 좀 힘을 못 쓴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의 그런 좀 리더십의 변화가 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저 네. 그런 어떤 지역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이제 대구 경북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네, 결코 네, 네. 아니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광주 전남은 물갈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물갈이가 되고 네.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당의 뭐 현직이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곳이 광주 전남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강기정 광주시장님도 네. 알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정말 광주 쪽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약간 좀 매섭습니다. 아,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민주당을 달고 온 시장이지만 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꼭 뭐 광주 전남이 이렇게 뭐 깨어 있는 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진심이고. 근데 이걸 보고 민주당에서도 특히나 앞으로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전남 전북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 전남에서는 내가 민주당이니까 나 가서 삼선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바로 날아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전북은 좀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은 전북은 게 떼서 예를 봐야 들면 된다. 전남이나 뭐 네. 충남지사는 뭐 정청래 대표와 뭐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도 전북은요 김관영 지사가 그 대리비 지급하는 장면이 찍혔잖아요. 그렇지. CCTV 에. 그래가지고 바로 제명당했어요. 그렇죠. 68만 원. 근데 그 68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김관영 지사도 이제 재판 들어가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다툴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그러겠죠. 뭐 오세훈 예. 시장 예. 뭐 그 경비원 분들 그 설날에 맞아, 그 드린 맞네. 거랑 뭐 비슷한 구조로 아마 설명을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그 대납의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윤리감찰을 했는데 그냥 혐의 없으면 하루 만에 그냥 내버린 거예요. 경찰은 압수수색했지. 아니 근데 그러고 나는데 막 그래. 사진이 나오고 막 증언들이 막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호영 의원은 당시에 후보로 같이 뛰었다가 이분이 지금 승복이 안 되니까 아니 왜 김관영 후보랑 이원택 후보 기준이 다르냐 충분히 이건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당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경찰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수사기관이 나왔어. 바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전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김관영 지사가 아마 현직이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매우 높고 이제 당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아마 유권자들은 다 감안해서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전북지사 선거는 과연 이 공천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번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선거법 위반으로 가니까 굉장히 또 신속하게 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서 저는 전북 부분은 조금 구별해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공천 과정에서의 좀 중립성이나 이런 공정성 문제에서는 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될 측면이 있겠네요. 네, 보니까. 현역 낙마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 그러니까 현역 낭만데 현역도 낭만인데 전청래 정치적 대표의 만대에서 그렇다는 영향력과 거고. 좀 네.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 박수현 대변인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대변인을 잘 하셨고 여러 가지로 지명도도 있고 사실은 그 정청래 지도부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잘 봤는데 그 양승조 전 지사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이 싸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정도의 풍향 정도는 이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해설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이제 전초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왜냐면은 8월에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